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제 단독 컨텐츠가 나오게 되었네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된 거는요, 2023년도 들어섰는데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조금 좋은 방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정말로 오랜만에 제 단독 컨텐츠에서 구매 대행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화면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 속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대주제는요, 리턴 투 차이나입니다. 리턴 투 차이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중국으로 다시 간다? 중국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 몇 개월 전부터 중국 구매 대행이 사실 많이 줄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플랫폼의 정책 변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생각을 해보시면은, 플랫폼에서 예전에는 업로드 수량 자체를 굉장히 많이 업로드 할 수 있게끔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쿠팡을 비롯해서 스마트 스토어도 그렇고 G마켓 옥션도 그렇고 전부 다 양이 많았던 시대에서 질의 시대로 이동을 하게 되었죠. 그쵸? 이제 수량을 많이 못 올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다른 해결책으로 어떤 분들은 사업자를 여러 개 내시기도 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사업자 여러 개 내도 단속이 되는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품 상품에 대한 단속이 굉장히 심해져서, 이게 진짜 가품인지 모르고 올렸던, 이런 브랜드 자체가 있었던지 모르고 올렸던 셀러들이 굉장히 많이 스토어가 날아가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쵸? 그게 이제 몇 가지 쇠퇴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닥등을 하면서 상품 상세 페이지 번역도 하지 않고 올렸던 그런 셀러들이 이제 플랫폼에서 너희들은 고객에게 너무 친절하지 못해, 어떻게 그런 상품 상세 페이지를 올리면서 고객들에게 쇼핑을 하게 할 수 있는 거지? 라는 그런 좀 스탠스로 이제 상품 상세 페이지도 지나친 외래어가 많게 되면은, 이제는 상품이 올라가면은 승인이 안 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고객 친화가 대세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구매 대행의 쇠퇴 이유 중에 또 하나로 들 수 있다면, 중국 내부 문제를 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최근에 한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2, 3월 달쯤에 중국 봉쇄로 인해서 배송 문제가 딜레이 되면서 수많은 구매 대행 셀러들, 특히 중국 쪽 셀러들이 많이 이 씬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중국 셀러의 상품을 보는 눈높이와 국내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차이가 많이 났어요. 예를 들면은 상품의 경미한 하자 정도는 그냥 배송을 해버려도 쿨하게 이 정도 상품이면은 충분히 너희들이 받아서 쓰는 데는 지장이 없어.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눈높이가 엄청 높아져서 작은 기스 하나만으로도 소비자 불만족이 일어나게 되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중국 구매 대행 셀러분들에게 다 부담이 되었던 게 현실이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반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쉽게 되지 않았던 시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국 구매 대행 셀러들이 많이 떠나게 되고, 플랫폼도 그렇고 중국의 그런 내부 문제도 그렇고 해서 중국 구매 대행의 쇠퇴가 왔었던 시기가 한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와 동시에 중국 구매 대행 셀러들이 이제 줄어든 게, 풍선 효과로 이제 브랜드를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일본 구매 대행으로 많이 몰리게 되었어요. 그 일본 구매 대행이 뜰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몇 가지 이유가 있다면, 엔저 현상을 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작년에 환율이 엄청 치솟았지만 그래도 엔화는 그래도 원화랑 같이 이제 봤을 때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달러로 살 수 있었던 글로벌 브랜드들이 엔화로 살 수 있었던 것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보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일본 구매 대행이 많이 뜨게 됐었고요. 또 하나는 내수가 되는 국가의 로컬 브랜드들을 한번 우리들이 가지고 올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억 2천만이나 되는 인구가 있으면 사실 그 나라에서 어떤 상품을 만들어도 그 나라에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까지, 글로벌 브랜드까지 성장을 안 하더라도 사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품의 종류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로컬 브랜드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는 아까 말씀드린 중국 구매 대행 셀러의 종목 변경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종목 추가.
일본 구매 대행을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브랜드를 팔아보니 역시 브랜딩이 최고다 해서 구매 대행을 하시다가 병행 수입 브랜딩으로 넘어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죠. 이게 작년과 재작년에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2023년도에는 경기 침체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많이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와 더불어 다시 뜬 중국 구매 대행이란 화두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양적 완화 시대에서 양적 긴축의 시대로 오게 되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를 하게 되고 소비가 줄어드니까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브랜드 상품보다는 디자인보다는 이제는 실용성으로 조금 더 소비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필요한 소비만 하게 되었던 겁니다. 양적 완화에서 긴축으로 갔고 경기 침체가 왔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시장이 커지는 것은 그래도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온라인 시장이 커지는데 이제는 브랜딩 상품과 디자인 좋은 상품보다는 실용성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떠오르는 게 하나 있지 않나요? 그쵸? 바로 경기 침체와 더불어 다시 뜬 중국 구매 대행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새로운 가설을 조금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 위에서 말씀드렸던 플랫폼의 정책 변경, 그쵸?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 아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키워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고요.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조건에 맞춰서 새로운 가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사실 콜럼버스의 달걀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그래, 이 정도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가설만 세운 게 아니라 테스트까지 했으니까 한번 내용을 한번 지켜보시죠. 제가 세운 가설은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브랜딩과 디자인이 아니라 고가의 그런 상품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기능에만 초점을 맞춘 상품이라면 브랜드와 디자인 위주의 가심비 상품보다는 조금 기다리더라도 가성비 위주의 상품을 살 것이라는 그런 가설을 세운다면, 그리고 대량으로 올리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 질적 향상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자, 그리고 이제 중국 문제가 남아있죠. 그러면 봉쇄도 끝났고, 그리고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어마어마하게 코로나가 환자가 발생하던 그 시기를 이제 적응을 했더라면, 자, 그러면 배송이 이제 문제가 없겠죠. 그렇게 따지면은 생각나는 곳이 딱 하나입니다. 가장 최신 상품이 가장 빨리 나오는 그곳, 브랜드를 버리고 철저하게 기능과 가격에 초점을 맞춘 그런 상품들. 자, 그래서 저는 리턴 투 차이나를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가설들을 세웠을 때 저는 중국 구매 대행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전의 중국 구매 대행 방식과는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플랫폼에서는 분명히 이제 상품 상세 페이지도 번역이 안 되면 안 되고 대량으로 올리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기존에 그렇게 했던 방식들은 다 버려야 되나? 네, 버려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완전 새로운 거는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바로 믹스입니다. 섞는다 이거죠. 완전 새로운 것은 사실 세상에서 발견되기 거의 힘들어요. 요즘처럼 정보화 시대는요. 자, 그러면은 만든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상품 하나만 검증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양적 시대가 아니라 질적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시대니까요. 어떤 상품을 해야 될까요? 중국에서 타오바오에서 1688에서 어떤 상품을 가지고 와야 될까요? 예전처럼 가품 이슈가 있을 만한 상품은 절대로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철저하게 기능에 충실하고요. 트래픽도 꾸준하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싸게 팔리는 상품을 소싱해야 돼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상품 몇 개만 가지고 승부를 볼 거기 때문에 상품 소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우선 상품 하나만 검증할 건데요. 상품 하나를 검증하는 동안에도 꽤 많은 상품의 리스트를 준비를 해놨어요.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좀 블러 처리를 하긴 했지만 일단 상품 하나를 테스트하고 요렇게나 많은 상품들이 다음 테스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믹스라는 말을 가지고 왔잖아요. 이제 구매 대행 셀러들도 키워드만 가지고 조합을 해서 올리거나, 혹은 단순히 최저가만 가지고 승부를 보거나, 혹은 많은 상품을 올려서 그 중에 하나만 걸려라 라가 아니라 마케팅을 철저하게 이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 섞는 거니까요. 기존의 구매 대행만 집중하던 방식에서 섞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피그몽키라는 자회사를 이용해서 마케팅에 집중을 했습니다. 상품이 하나다 보니까 예전에는 업로드 하는데 힘을 다 쓰고 상품을 찾는데 힘을 다 썼는데, 이제는
마케팅에 남은 에너지를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상품이 하나다 보니까 여러분 또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소싱과 마케팅 그리고 상품 상세 페이지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죠. 플랫폼 정책이 바뀔 수 있다. 이제는 앞으로 무분별한 외래어가 남발되어 있는 상품 상세 페이지는 제재가 들어올 거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품 상세 페이지도 고퀄로 만들었습니다. 뭐 고퀄이라고 해봤자 제가 얼마나 고퀄로 만들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단순 번역이 아니라 뭔가 소통하는 느낌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상품 하나만 가지고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고 마케팅도 한번 해봤고 상품 상세 페이지도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상품 소싱 부분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섞는 건데 새로운 방법이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코 새로운 방법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던 방법인 거예요. 자, 어떤 방법이었냐면요. 마치 기존에 병행 수입하던 방법과 그리고 상품 소싱하는 방법은 구매 대행 방법을 약간 믹스해서 새로움을 찾은 겁니다. 요즘은 섞는 게 대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의 매출액을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개의 상품이에요, 여러분. 씨앗몰에서 시작했어요. 스마트 스토어만. 네. 자, 그래서 결과는 바로 이렇습니다. 짠, 보이십니까? 1월 11일부터 시작한 단 한 개의 상품 2주 만에 월 1,000만 원을 매출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객단가 높은 상품에 집중을 했었고요. 구매 건수에 집중하기보다는 매출액과 순이익에 조금 더 집중을 했고요. 사실 하나 팔면은 약 10만 원 정도 남는 그런 상품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요 표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상품이 이제 하루에 몇 개 안 팔렸어요. 근데 객단가가 높으니까 요 정도 매출을 유지를 했었고요. 그리고 점점 올라가다가 설날 때 훅 꺼지게 됐죠. 이건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그러다 설날이 다시 끝나고 다시 조금씩 살아나더니 2월 1일에는 최고의 매출을 찍게 되었습니다. 200만 원이 넘었네요, 하루에. 자, 어떠세요? 매력적이죠? 이게 결과가 이랬고요. 자, 그러면 이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럴 수도 있고, 야, 너니까 잘했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투트랙이니까 미대생 셀러니까 해볼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이런 결과는 너희들이니까 잘 낼 수 있었겠지. 이거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제작하는 거랍니다. 그리고요, 저랑 같이 이거를 작업을 했던, 이 프로젝트를 기획했던 회사는요, 법인 자본금이 딱 1,00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 자본 내에서만 시작을 한 거였어요. 따라하기 어렵다면은 여러분 야노드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저랑 미대생 셀러님이 여러분들을 한번 뽑아서 한 2분 정도 뽑아서 한번 진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이런 분들이 어울릴 것 같아요. 초보여도 괜찮아. 온라인 하나도 몰라도 괜찮아. 두 번째, 직장인이어도 괜찮아. 하루에 시간이 많이 안 나도 돼요. 왜냐? 우리는 상품 하나만 할 거니까요. 자, 나는 돈이 많이 없는데 저희 회사도요, 단돈 1,0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쵸? 저자본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품 상세 페이지 못 만들고 마케팅도 잘 못하는데 여기에 초점은요,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거에 달려 있습니다. 상품 상세 페이지 못 만들면 어때? 어차피 단 한 개만 도전할 거니까 외주 한번 돌려도 되고, 내가 마케팅 못하면 어때? 마케팅 회사를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 방식은 그런 방식이에요. 진짜 사업다운 사업. 1인 사업가가 모두 다 잘할 필요 없다. 1인 사업이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정산이 빠른 스마트 스토어만 한번 해볼까 해요. 물론 쿠팡도 할 수도 있지만 원하시는 분들, 저자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마트 스토어만 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요, 요건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영상을 보고 가슴이 두근두근 되거나 웅장해진다고 한다면 그거 버리세요. 왜냐면 열정보다는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사실 열정 하나만으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열정은요, 감정과 같아요. 금방 사라집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가 있으면 아무리 힘든 구간대가 와도 그 재미로 이겨낼 수 있거든요. 열정은 힘들 때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재밌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부터 6번까지 자격 조건을 말씀드렸죠. 딱 여러분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도전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야노드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제가 가설을 세웠고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고
바로 최근 매출에 이렇게 낮다는 것도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새롭게 패러다임이 바뀔 것 같고 리턴 투 차이나 여러분들의 도전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3년도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고, 그리고 중국 구매 대행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좋을 것 같다고 한번 말씀드렸던 투트릭이었습니다.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투트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